암천귀로 삼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10화, 강호기담, 혈천비경전. 성문의 눈에 저 멀리 보이는 남궁세가의 건물은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도 여전히 웅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을 다졌다. 후후후후후후후. 이제 나도 강호의 중심에 서게 되겠지. 내가 만약 혈천비경을 손에 넣는다면 말이야. 사실 유성문은 혈천비경과 그 안에 담긴 마공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히려 혈천비경의 강한 거부감이 마음에 깃들어 있었다. 다만 혈천비경을 얻으면 과거 그가 강호에서 어떤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다. 그가 과거 강호에서 활동하였다면, 만약 혈천비경을 소유하면 그에게 쏠린 이목으로 자신을 알고 있는 어떤 인물을 반드시 만날 것 같은 엉뚱한 기대감.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남궁세가와 혈천비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더란 말인가. 혈천비경으로 인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그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앞에는 강호의 끝없는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그의 눈에 들어온 남궁세가로 향하는 길은 단순히 성도의 한 부분이 아니라 강호의 한 축을 이루는 듯했다. 근처로 갈수록 상점들은 더욱 정교한 병장기와 강호용 물품들을 전시하며 구매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무사들의 모습도 점차 많아졌는데 그들의 허리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검과 도가 빛을 발하며 주위의 상인과 행인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었다. 성문은 이러한 활기찬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혈천비경과 남궁세가의 움직임에 대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남궁세가가 드디어 이번 혈천비경에 직접 나선다지. 그렇다더군. 남궁세가의 가족뿐 아니라 젊은 무공 고수들까지 대거 투입된다더라. 아마도 남궁세가의 자랑 강호 후기지수 중 검철룡이 나설 거라는 것이 확실해. 헐, 검철룡 말인가? 그는 남궁세가의 소가주 남궁성현이 아니던가? 그렇지. 그렇다면 혈천비경의 마공서를 누가 손에 넣든 강호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이 틀림없겠군. 성문은 그런 대화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분히 걸음을 옮겼다. 남궁세가의 입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당당한 걸음으로 기세가 차 있었다. 남궁세가의 대문 앞에 도착한 성문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대문은 거대한 돌로 만들어져 위엄을 드러냈고 그 앞에는 몇 명의 위사, 무사들이 칼을 허리에 찬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대문의 현판에 새겨진 남궁세가라는 글씨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곳은 강호의 중심이자 천년간 강호의 질서를 유지하며 절대적인 위상을 자랑해온 남궁세가였다. 여기서 어떤 운명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성문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대문을 지나치려 했으나 경비 무사들은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멀찍이 서서 남궁세가의 규모와 활기를 살폈다. 내부는 엄격한 질서 속에서 수많은 무사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완벽하게 조율된 듯했다.
성문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 근처의 객점으로 향했다. 한참을 걸은 끝에 도착한 객점은 전보다 훨씬 더 북적였고 내부는 다양한 강호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창가 쪽자리에 앉아 소면과 군사는 침 차를 주문했다. 점원은 능숙한 손길로 소면과 차를 준비해 그의 앞에 놓았다. 그는 천천히 소면을 먹으며 주변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한쪽 탁자에서는 남궁세가와 혈천비경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었다. 남궁세가의 제자들이 이미 혈천비경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더군.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강호의 고수들이 몰려들었으니. 혈천비경은 단순히 마공서만의 문제가 아니지. 그곳에 숨겨진 비밀들이 강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더라. 성문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혈천비경에 대해 들을수록 흥미가 생겼고 자신의 여정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다. 혈천비경. 내게 어떤 해답을 줄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온 이상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군. 식사를 마친 그는 객점을 나와 다시 남궁세가를 향해 걸었다. 드디어 망설였던 것을 결정한 것일까? 다만 그의 눈에는 결단이 담겨 있었고 걸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강호는 나를 시험하려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시험을 반드시 뚫어낼 것이다. 혈천비경이라. 어찌 보면 이 혈천비경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회라 할 수 있겠군. 저 멀리 보이는 남궁세가의 건물과 그 주위를 지키는 수많은 무사의 모습은 분주했고 그가 걸어갈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암시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성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다. 남궁세가 그리고 혈천비경. 그래, 결정했어. 내 과거와 정체를 찾기 위한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강호의 중심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걸어갈 길은 단순히 자신의 과거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강호의 운명과 맞닿아 있는 그의 여정은 앞으로 더욱 큰 시험과 도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성문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남궁세가와 혈천비경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의 뒤로는 객점에서의 소음이 희미해지고 앞으로는 새로운 도전의 바람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젊은이, 철전, 한입으로 자네의 운명을 시험해보지 않겠나? 성문에게 들려온 음성은 노인의 음성이었지만 낮은 목소리로 성문의 마음에 잔잔히 울리며 신비한 소리로 다가왔다. 성문은 고개를 돌렸고 남궁세가 정문과 조금 떨어진 구석에 돗자리를 펴고 앉은 장님 노인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냥 고개를 돌려 다시 길을 가려 하였다. 내가 보니 자네는 지금 갈 방향을 잃은 망망대해의 조각배와 같은 운명을 살고 있군. 성문은 자신의 뒤에서 들려온 노인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에게 있어서 노인의 목소리는 나직하면서도 묘한 울림이 있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성문은 비렁뱅이와 같은 장님 노인을 보며 의문의 표정이 되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 정말 어울리지 않은 얼굴이 되었으니. 아무튼 그곳에는 남궁세가 정문과 조금 떨어진 구석진 자리, 돗자리를 펴고 앉은 허름한 장님 노인이었다. 노인은 두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치 성문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젊은이, 자네는
지금 갈 방향을 잃은 망망대해의 조각배와 같아. 성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다가가 노인의 앞에 섰다. 그것이 무슨 뜻이요? 노인장께서는 나를 알고 있다는 건가? 노인은 감은 눈을 부르르 떨었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성문이 앉을 자리를 가리켰다. 앉아보게. 내가 자네에게 운명을 점쳐주겠네. 성문은 잠시 망설였으나 노인의 태도에서 위협이나 적대감을 느끼지 못했기에 노인이 가리킨 자리에 앉았다. 노인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철전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 철저는 단순한 정교의 도구가 아니야. 하늘의 뜻을 읽는 열쇠지. 자네의 운명을 시험하기에 최고의 귀물이지. 노인은 손바닥 위에서 철전을 가볍게 굴리며 낮은 목소리로 주문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그 순간 성문은 알 수 없는 오한과 함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자네는 큰 비밀을 품고 있군. 그렇지만 그 비밀은 자네도 모르는 듯하네. 이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아. 마치 거대한 벽이 막고 있으니 말이야. 신들의 영역이니 하는 수 없군. 사람의 운명이란 복잡다단하니 하지만 자네는 혈천비경에 관심이 없다고 믿는 듯하지만 내 눈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네. 자네의 발길이 이곳 남궁세가에 닿은 것 자체가 신들이 허락한 운명이지. 성문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그의 표정은 차분함을 유지했다. 운명이라니. 노인장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다는 겁니까? 노인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며 손바닥 안에서 철전을 돌렸다. 허허, 여러 철전은 지극히 신비로웠으며 노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신비하게 손에 붙어 있는 모습처럼 손 안에서 돌아다녔다. 그대는 예맥의 아들이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중원인인데. 아니야. 확실해. 그대는 동의 예맥의 후예야. 그건 그렇고. 젊은이, 자네는 과거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 자네는 이미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네. 혈천비경은 자네를 시험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네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거야. 뜻 모를 말들을 하는군. 내가 동방의 사람이라는 것인가? 노인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손바닥에 딱 들어오는 크기의 사각형 호패였다. 호패는 짙은 갈색을 띠고 있었으며 표면에는 벼락 맞은 나무의 독특한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매우 고급스러운 재질의 호패라니. 이 호패를 가지게. 자네가 남궁세가로 들어가는 열쇠가 될 것이야. 이 호패를 본다면 그 누구도 자네를 막지 못할 것이네. 성문은 호패를 받아들며 묘한 감각을 느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 그리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이 있었다. 이게 뭔지 알고 주는 겁니까? 그 호패는 남궁세가에서도 특별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 이 호패를 가진 이는 남궁세가와 인연이 있는 자로 그들의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네. 성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걸 주는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늘이 보여준 것이지. 어젯밤 꿈에 황룡이 하늘에서 내려와 남궁세가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네. 내 짐작이 맞는다면 그 황룡이 바로 자네일 것이야. 내 임무는 자네를 이끌어주는 것뿐. 성문은 잠시 말을 잃었다. 황룡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며 알 수 없는 의미를 남겼다. 성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노인의 말에 이끌려 남궁세가 정문으로 향했다. 정문 앞에서 무장한 경비 무사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막아섰다. 멈추시오.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오. 그런데 그대는 누구시오? 성문은 묘한 표정으로 홀린 듯 노인이 건네준 호패를 조용히 내밀었다. 경비 위사들은 호패를 보는 순간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 호패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들 중 한 명이 재빨리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위사장이 나왔다. 위사장은 호패를 받아들고 면밀히 살펴보더니 성문에게 정중히 말했다. 이 호패는 남궁세가의 태태산 가주의 상징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성문은 위사장의 말을 듣고는 허리를 돌려 노인이 있었던 자리를 보았으나 노인이 있었던 자리에는 그 누구도 없었고 노인은 이미 호련하게 사라진 시점이었다. 성문은 속으로 대경하였고 이제 성문은 위사장을 따라 남궁세가 내부로 들어갔다. 남궁세가의 내부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했다. 수많은 문화생이 엄격한 훈련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질서정연했다. 위사장의 안내로 성문은 남궁세가의 중심 건물인 천룡관에 도착했다. 천룡관은 남궁세가의 가주가 진무하는 장소로 내부는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기품이 느껴졌다. 이때 위사장을 본 남궁세가의 총관이 걸어왔고 그는 총관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천룡관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남궁세가의 가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중년에서 노년으로 들어가는 나이로 보였고 또한 강건한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태도를 지닌 인물이었다. 딱 봐도 성문의 눈에도 정도의 인사로 보일 듯이 반듯한 인물로 보였다. 그는 성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소협, 이 호패를 어디서 구했소? 성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노인과의 만남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가주는 그의 설명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태태상 가주께서 자네에게 이 호패를 주셨다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오. 그대가 이곳에서의 행보는 절대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제 본론을 말하지. 소협은 누구요? 가주의 질문은 예리했지만 성문은 당황하지 않았다. 저는 과거를 잊고 떠도는 그저 이름 없는 무인일 뿐입니다. 제게 이 호패를 주신 이유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혈천비경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이곳에 왔습니다. 가주는 그의 대답을 들으며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했다. 혈천비경이라. 소협이 그곳에 관심을 가진 것 역시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오. 남궁세가의 가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고 남궁세가의 이름을 걸고 그대를 돕겠소. 그러나
소엽이 선택한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오. 혈천비경은 절대로 범부가 취할 수 있는 그저 그런 물건이 아니니 말이오. 가주는 손짓으로 총관을 불렀고 총관은 성문에게 혈천비경과 관련된 정보를 간략히 설명했다. 혈천비경은 단순히 마공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숨겨진 비밀은 강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저희 남궁세가는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성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저 또한 그곳에서 제 운명을 찾고 싶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가주는 총관에게 하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좋소. 소엽이 이 호패를 받은 이상 그대를 믿어보겠소. 혈천비경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오. 이제 가주의 인도로 성문은 천룡관 안으로 들어갔고 가주는 성문에게 귀한 차를 준비해 주었다. 이들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성문은 가주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단서를 얻었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찼다. 오, 성문의 운명. 강호의 운명과 얽힌 혈천비경을 향한 여정은 그에게 있어서 이제 막 본격적인 서막이 오르고 있었으니 성문은 마침내 남궁세가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가 뜻하지 않게 그가 생각하는 일들이 쉽게 풀려났다. 그는 깊은 밤이 돼서야 남궁세가의 가주와 헤어지게 되었고 세 가주는 총관에게 명하여 성문이 남궁세가 별원에서 당분간 기거할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해 주었다. 성문은 남궁세가의 집사에게 인도되어 남궁세가의 별원을 보며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난 아직도 소엽의 이름을 몰라. 성문은 조금 놀랐는데 그의 귀에 낮에 보았던 장님 노인의 음성이 전음으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찾아오시지요. 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문 역시 전음으로 대답했고 성문은 깊은 밤 남궁세가 별원의 정원을 천천히 거닐며 그날의 모든 일을 떠올렸다. 장님 노인의 전음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이름이라. 내 이름을 말하는 순간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 종전 내가 어촌에서 사용했던 강종선이란 이름이 좋을 것 같아. 혹시 모를 유성문이란 이름이 남궁세가에 악한 감정이 있다면 내 생각을 되찾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야. 당분간만 강종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겠어. 별원은 지금 유성문의 복잡한 마음과 달리 남궁세가의 위험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푸른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잔잔한 소리를 냈고 연못에서는 잉어들이 고요히 헤엄치고 있었다. 그는 이 고요 속에서도 자신을 감싼 긴장감과 복잡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혈천비경. 그는 낮에 가주와 나눈 대화를 곱씹었다. 혈천비경에 얽힌 비밀은 단순한 마공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호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열쇠였고 그 열쇠는 이미 여러 손길에 의해 쟁탈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성문은 남궁세가의 총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그는 정갈한 옷차림을 하고 별원을 나섰다. 천룡관으로 이어지는 길은 남궁세가 문화생들의 훈련장과 이어져 있었고 그는 엄격한 훈련을 받는 문화생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그가 천룡관에 도착했을 때 가주는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총관뿐만 아니라 몇몇 고위 문파 인사들도 함께 앉아 있었다. 가주는 성문을 바라보며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엽, 혈천비경에 관한 우리의 계획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소. 그대가 이곳에 온 이상 더는 방관자로 남을 수는 없을 것이오. 이것은 태태상 가주께서 내게 말한 내용이기도 하오. 성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저 또한 제 몫을 다할 것입니다. 절대로 남궁세가에 누를 끼지 않을 것입니다. 가주는 그의 태도를 신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혈천비경은 안희성 남쪽 끝자락 천마산맥의 깊숙한 곳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 그곳은 단순한 비경이 아니라 천년 전 대마황이 숨겨놓은 기문이 있기도 하오. 그곳 비검동에는 확실히 이 마공서가 있을 것이오. 총관이 말을 이어받았다. 우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그곳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8개의 고대 봉인을 풀어야 합니다. 봉인은 각각 다른 성문의 기운이 있어야 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수가 필요합니다. 성문은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왜 저를 부르신 겁니까? 저는 아직 이곳과 깊은 인연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가주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소엽이 가진 호패는 단순히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아니오. 그것은 천문과 기문을 다룰 수 있는 열쇠의 하나요. 태태상 가주께서 그것을 소엽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대가 반드시 이 여정에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소. 성문은 노인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그 호패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체감할 수 있었다. 가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성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진지했다. 하지만 그 전에 소엽이 이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소. 무슨? 제 아무리 태태상 가주께서 그대를 천거하였다고는 하나 우리는 그대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오. 아니, 가주는 남궁세가의 고인들 앞에서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 같군. 성문은 순간 고개를 숙였고 성문의 두 눈은 기광으로 잠깐 물들었다가 다시 온전한 눈빛이 되었으며 그는 고개를 들고 밝은 미소를 짓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가주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좋소. 그러면 내 뒤를 따라오시오. 성문은 매우 잘생긴 얼굴이었고 봄날 햇살이 그의 얼굴에 비출 때 그는 정말 인세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인중지룡이 아니던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